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영혁입니다. 올여름 리우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환호도 했습니다. 하지만 승리보다는 실패하는 장면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금메달 한 명이 나오려면 패배하는 선수는 몇십 배나 더 많아야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 선수가 지는 중계 장면을 보면서 답답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일부 네티즌들은 승리하지 못한 우리 선수들을 향해서 거친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골대 앞에서 골을 넣지 못한 축구 선수에게 혹은 서브 리시브를 제대로 못한 배구 선수를 향해 내가 해도 저거보단 낫겠다며 인격적 비난까지 퍼붓기도 했습니다. 과연 내가 해도 저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에 빠져듭니다. 스포츠를 TV 중계를 통해서만 보면 저 동작이 왜 안 되고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잘 모르기가 쉽습니다. 실제 몸이 아닌 머리로만 하면 뭐든 다 잘할 것 같습니다. 태권도도 뒤돌아 날아서 머리차기로 멋지게 금방 KO도 시킬 것 같은데 참 답답하게 점수도 못 낸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후반전에도 공을 차면 국가대표들보다 더 쌩쌩하게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바둑을 둬도 이세돌도 알파고도 다 이겨버릴 것 같이 쉽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는 이처럼 언제나 무한을 꿈꾸기 때문이죠. 즉 자신의 현실적 한계를 잘 모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머리가 꿈꾸는 것을 직접 자신의 몸으로 감당해 봐야 비로소 그 환상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그래야 남이 힘든 것도 알고 남에게 힘든 것을 강요도 하지 않게 됩니다. 딱 10분만 뛰어도 숨이 쌕쌕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겪어본 이들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하는지 어렴풋이라도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운동이든 일이든 자신이 쉽게 생각되었던 일들도 직접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00마디 말이나 혼자 생각만으로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하기 이전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직접 부딪혀보면 막상 생각만으로 쉽게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다르게 와닿게 됩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한 불면증 때문에 내원한 중년 여성 P씨입니다. 처음에는 수면제를 한 알만 먹어도 잠을 잘 잤답니다. 근데 이제는 사흘을 잠을 못 자서 몸이 천근만근 피곤한데도 수면제를 3알씩이나 먹어도 전혀 잠이 안 온답니다. 수면제 내성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수면제 이전에 뭔가 부정적인 정서가 계속 자극되고 있는 겁니다. P씨의 이 같은 지독한 불면증은 남편과 재결합하면서부터입니다. P씨 남편은 수입이 불규칙한 사업을 하느라 젊어서부터 집에 돈을 한 푼도 가져다 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젊어서부터 P씨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식들을 어렵게 다 키운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가 싫다며 지난 20년간 별거 상태로 밖에서 따로 살아왔답니다. 그런데 최근 P씨가 남편에게 집에 들어오게 해서 같이 살게 된 겁니다. 처음엔 P씨도 나름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홍기가 꽉 찬 두 딸 때문이었답니다. 기왕이면 좋은 혼처를 구해야 하는데 부모가 양친이 다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이제는 나이도 들었으니 일해서 돈을 벌면 집에도 갖다 주겠지라고 쉽게 생각했답니다.
근데 일단 남편이 들어오고 나니까 현실은 더 복잡해진 겁니다. 딸들에게 아버지라는 자리와 모양새는 제대로 갖췄지만 남편 역할은 여전히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이런저런 이유로 여전히 생활비 한 푼 보태주질 않는 겁니다. 요구를 하면 남편은 곧 준다는 말뿐입니다. 젊어서나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거죠. P씨는 이때부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언제까지 함께 살아야 하나? 나는 지금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힘들게 일하는데, 노후에 나 한 몸 건사하는 것도 버거운데, 늙음하게 저 사람까지 다 떠안아서 내가 저 사람 노후까지 책임져 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젊어서 가족을 위해선 헌신한 게 없는 남편이기에 P씨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P씨는 딸 결혼을 위해서 아버지라는 구색도 갖추고 남편이 이제 제대로 된 남편 노릇도 하는 상상을 머릿속으로만 그린 겁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죠. 애초에 설계한 밑그림대로 하나도 돌아가질 않자 화는 나지만 그렇다고 달리 뾰족한 방법도 떠오르질 않습니다. 딸들의 결혼을 위해서 아버지라는 구색도 갖춰야 하고 그걸 갖추자니 혼자 벌어서 살기도 힘든데 노후에 늙은 남편 뒷바라지를 덤으로 하려니 그것도 우라가 치미는 겁니다. 그렇게 우라가 치밀면 안 해야 하는데 그러자니 또 좋은 헌처를 못 얻을까 걱정인 겁니다. 이게 바로 모순이고 일종의 윤회입니다. 자신을 이런 모순 속에 자기 자신이 가둬버리는 거죠. 2마리, 3마리 토끼를 쉽게 다 잡을 수 있겠다. 머리로는 무한을 꿈꿨지만 정작 현실은 고통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다 내 머리가 만들어낸 욕심이었구나라는 걸 빨리 깨달아서 하나는 포기해야 몸이 좋아지겠죠. 하지만 P씨는 어느 쪽도 포기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아무 선택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결국 화병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겁니다. 수면제를 그렇게 세게 써도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삶의 위기에서 출구를 스스로 다 틀어 막아놓고 남편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자신은 딸들에게 희생하느라 이렇게 힘들다는 착시 때문에 다른 쪽 탈출구도 다 막아버린 거죠. 남편은 옛날에도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남편 때문이 아니라 P씨가 머리로 무한을 꿈꾼 그런 대가인 거죠. P씨를 더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요소는 작은 딸입니다. 작은 딸은 엄마가 만약 다시 아버지를 내쫓으신다면 나는 엄마를 평생 안 보고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아버지에게 애틋한 감정이 있어서 아버지를 위한 효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기적 판단인 겁니다. 자신이야 아버지가 있는 모양새로 조금 더 나은 혼처를 구해서 결혼해서 나가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그 뒤에 남겨진 엄마가 해야 할 뒷감당은 매우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엄마가 아빠를 위해서 노후에 그 정도도 못 해주냐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말은 참 쉽죠. 작은 딸 역시 머리로 무한을 꿈꾸는 겁니다. 자신이 그런 고생을 안 해봤기에 머리로만 쉽게 생각하기에 그깟 거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못 해주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큰딸은 다릅니다. 큰딸은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또다시 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사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안 산다고 나랑 결혼 안 하겠다라는 남자라면 굳이 그런 남자랑 결혼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어차피 결혼하면 다 알게 될 텐데 결혼 전에 그런 것을 속이고 결혼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말합니다.
두 딸의 입장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큰딸은 직접 그런 뒷감당을 자신이 성장하면서 몸으로 해봤고, 작은 딸은 해보지 않은 차이입니다. 어머니가 혼자 식당 일을 할 때 큰딸은 몸으로 일을 도우며 컸습니다. 그리고 대학 다닐 때도 가위를 몇 건씩 하고도 또 알바를 했답니다. 취업을 하고 나서도 아버지 빚 감당을 하느라 일요일 한번 쉬어보지 못하고 살았답니다. 반면 작은 딸은 언니에 비해서 그런 고생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머리로만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깟 고생이 언니가 하는, 엄마가 하는 그런 고생이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연장전 들어가서도 날아다닐 것처럼 머릿속으로는 세상 일들이 참 쉽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나 직접 겪어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 겁니다. 큰딸은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기억하기에 엄마가 다시 그런 고통을 겪는 것에 10분 공감이 되는 겁니다. P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P씨는 아무런 선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자니 저게 걸리고 저러자니 이게 걸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포기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어찌어찌 지나가다 보면 남편이 달라져서 집안에 돈도 가져오고 뭔가 저절로 좀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시간만 기다려보는 중입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신 그때까지 P씨의 화병도 불면증도 낫기가 힘들 겁니다. 오히려 큰딸이 해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어 결혼하기 전까지라도 아버지를 직접 모시고 살아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엄마 보고 아버지 내쫓지 말라고 자신이 생색나는 말만 하기 이전에 자신이 직접 아버지한테 생활비도 드리고 빨래며 청소며 식사까지 다 한번 뒷감당을 해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P씨가 처한 상황과 유사한 장면이 집집마다 참 많습니다. 노부모 봉양이나 병간호 관련해서 집안에서 불화가 생길 때도 그렇습니다. 진짜 효자들이나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은 묵묵히 참고 버티다가 결국 화병을 얻게 됩니다. 대신 한 번도 부모님을 직접 모셔보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더 큰 요란을 떱니다. 1년에 몇 번 코빼기도 안 비치던 자식들이 아니 어떻게 부모님을 요양병원 같은 데다 모시냐, 집에서 자식들이 모셔야지, 이런 식으로 큰 소리를 땅땅 칩니다. 이럴 때 오히려 효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죄인인 양 위축되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이게 또 화병이나 불면증 같은 병을 유발하게 되죠. 이럴 때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모질고 악한 것인지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접 해보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 입으로만 내뱉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상처 주는 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이러쿵 저러쿵 말로 자꾸 상처 주면 아이고 그래 네 생각이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좋은 생각대로 네가 직접 좀 해보자 라며 상대가 그 대가와 뒷감당을 직접 체험하게 해줘야 합니다. 부모 모시는 걸로 이러쿵 저러쿵 하면 그래 네 생각이 장하다. 나는 돈이라도 좀 보탤 테니 효자인 네가 직접 좀 부모님 모셔봐라 라고 해야 합니다. 아니면 한 달씩만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모셔보자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합니다. 직접 모셔보면 머릿속 상상과 말만 요란한 분들은 일주일도 못 가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리죠. 그래서 사람은 운동을 좀 해야 합니다. 특히 정신노동만 하는 사람일수록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몸 혈액순환 잘 되고 근육량이 늘어서 신체 건강에 좋은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운동이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데 정말 좋은 공부가 되기 때문이죠. 해보기 전까지는 금방 쉽게 될 것 같은 동작들도 막상 해보면 자신의 심장과 근육만 터질 것 같아서 그저 숨쉬고 그저 제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도 참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낄 기회가 생깁니다. 자신이 지닌 이런 한계를 끊임없이 인식함으로써 사람이 심리적으로도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운동들이 주는 보다 더 큰 효과일 겁니다. 세상 그 어느 하나 사소해 보이는 것도 내 머리가 혼자 꿈꾸는 대로 쉽게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야 주변에 덜 상처받고 덜 상처 주는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